도시와 시골의 즐거운 만남, 도시락!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5월엔 휴일과 기념일이 많아서 마음이 설레면서도 살짝 분주하네요. 맞아요. 이 5월에 쉬는 날이 많다 보니까 여행도 떠나고 싶고 또 외식도 자주 하고 싶고 한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갑을 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저도 살짝 부담이 되기도 하던데요. 그런데 꼭 럭셔리 여행이나 꼭 특별한 음식이 아니더라도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오랜만에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고 하면 그거야말로 의미 있고 또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정의 달 온 가족이 함께 가면 좋을 축제부터 공연 전시 소식까지 풍성하게 마련해봤습니다. 첫 번째 순서죠. 꿀잼 남도 시간인데요. 한솔 씨, 오늘은 또 축제에 다녀오셨다고요? 맞습니다. 이 싱그러운 5월을 닮은 축제가 완도에서 펼쳐지고 있어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고 왔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완도로 떠나보실까요? 여기는 꿀잼남도 즐거움이 넘쳐 감탄사가 자주 나오는 곳 역동적인 색색의 꽃잎이 오늘 꿀잼남도는 치유의 섬 완도로 떠납니다. 싱그러운 5월에 걸맞는 특별한 축제가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해변 공원에는 이미 여행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도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해서 발빠르게 완도로 뛰어왔습니다. 작년에도 페스티벌을 워낙 즐겁게 즐겼던 기억이 있어서 올해도 좀 기대가 됩니다. 올해는 보니까 입구부터 굉장히 화려해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페스티벌 즐기러 떠나보시죠! 작년에 이어 완도가 선보이는 정원 페스티벌,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또 다양해지고 가득해졌더라고요. 벌써 입구다 이렇게. 이거 완도 캐슬이래요. 오! 입구를 딱 이렇게 장식하고 있어. 뭔가 이렇게 아래에 캐슬이 있고 이렇게 캐슬 위에 있으니까 약간 라푼젤 된 느낌인데요? 그렇죠. 예. 네. 이 밖에도 올해 정원 페스티벌이 어떻게 변신했을지 너무나 궁금해졌는데요. 저희들 올해 정원 페스티벌은요, 안도 테라스라는 그 주제로 해서 안도 해변공원에서 5월 31일까지 한 달간 개최를 하고 있고요. 또 국내 최고의 전문가가 조성하는 대표 전문가 작가 정원, 또 학생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참여 정원, 수준 높은 정원 작품 전시가 되고 있고요. 또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보면서 즐기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가든 모자 만들기라든지 플라워 액자 만들기, 또 다육이 미니식물 화분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과 함께 또 반려식물 나눔 행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둘러볼 곳은 바로 참여 정원인데요. 서로 다른 주제로 가꾼 30개의 작은 정원이 모여서 하나의 마을을 이뤘습니다. 진짜 이렇게 집처럼 꾸며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아기자기해요. 귀엽죠? 아기자기한 네. 소품까지 같이. 색감도 너무 잘 어울리는 진짜 것 같아요. 네, 각각의 특색이 있더라고요. 각자의 정원을 꾸며놓은 듯한 네, 느낌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너무 예쁘다. 저희들이 그 정원도 뭐 우울증이라든지 또 스트레스 해소에 네. 탁월한 그런 감상 치유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 치유를 하고 있는데 산림 치유와 함께 이제 동방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런 행사를 좀 개최하게 됐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귀여운 인테리어 템들이 있어서 예. 사진 찍기 너무 예쁠 것 너무 같은데요. 좋죠. 네, 참여자분들께서 직접 가정에서 쓰는 실제 소품을 갖다가 비치한 것입니다. 오, 근데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진짜 뭔가 나만의 테라스가 있는 곳에서 차분하게 차 한잔 마시는 그런 네. 기분이 들어요. 실제 내가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창문도 있고 커튼도 달려있고. 이 참여 정원에선 누구라도 잠시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데요. 아늑한 정원을 보기만 해도 절로 힐링이 되지 않나요? 아이, 어른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좋죠. 네. 쉬어갈 수 앉아서 있으니까. 쉬고 계시는 가족분들이 계신데 안녕하세요. 와, 오늘 어디서 오셨어요? 강진에서 왔어요. 강진에서요. 네. 둘러보시니까 좀 어떻던가요? 아, 참 잘해놨습니다. 참 잘해놨어요. 네. 아까 겁나 좋던데. 겁나 좋고요. 겁나 좋으세요. 어떤 게 그렇게 좋으셨어요? 아, 이런 시설을 잘 해놨어.
잘해달라고. 네.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너무 좋고 여기 이렇게 꽃이라든가 이렇게 여러모로 다 잘해놓은 것 같아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구경할 것도 많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참여정원의 작은 집과 식재들은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이전 설치돼서 지역 경관 개선에 활용이 된다고 하니까 이곳이 더욱더 의미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좋아요. 힐링되고 한 번쯤은 좀 이게 완도에 저희 처음 왔거든요. 그러니까 못 오신 분들한테 추천을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예쁘게 잘 꾸며놨네요. 보기도 좋고 다니기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오셨네요. 옹기종기 정원 마을을 지나 이번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로 향해 봤는데요. 바로 대표 정원입니다. 데크로 꾸며진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테이블과 의자가 다 마련이 되어 있네요. 나무 아래서 즐기는 여유, 바로 트리티 하우스입니다. 페스티벌 구경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쉬면서 잠깐 바깥 풍경도 보고 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앉아서 바다를 보면서 차도 마시고 음료도 마시면서 거기에 치유까지 할 수 있는 대표종이 되겠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엔 곳곳에 포토존을 조성해서 볼거리를 더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심상치 않은 이 고양이가 자꾸만 제 눈길을 끌더라고요. 너무 예쁘다. 와, 엄청 거대 고양인데요? 뭘로 만든 거죠? 너무 이게 다 정원처럼 꾸며놨어요. 정원 페스티벌답게 이 고양이도 초록초록해요. 우와, 너무 귀엽다. 정원과 해변을 풍경으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한 웨딩 로드도 너무 아름다웠는데요. 저도 이 웨딩 로드를 한번 직접 걸어봤습니다. 너무 예쁘다. 공주가 된 기분 같아요. 결혼식 가는 느낌 들더라고요. 웨딩로드. 갑자기 5월에 신부가 된 것 같아요. 함께 걸어가야 엄청 신나셨는데요. 의자까지. 날씨도 좋으니까 더 약간 좋더라고요. 신부 대기실 같지 않아요, 저 지금?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으니까. 딸을 가진 아버지들은 야외에서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결혼식을 같아요. 저기를요. 네. 이렇게 좋은 곳에서 결혼하면 너무 좋겠다. 귀여운 우리 꼬마 신부도 웨딩로드를 행진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로맨틱한 웨딩로드에서 인증샷은 또 필수겠죠. 귀여운 꼬마 신부도 사진 찍기에 한창이었습니다. 저희 인천에서 왔는데 너무 재밌고 애들이 이런 거 위에서는 접하기가 어려운데 여기 와서 애들도 뜻깊게 잘 여러 가지 체험하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넓은 정원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았는데요. 정원 구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꽃들이 많이 있고 의자까지 마련되어 있는데 여긴 또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지난해 순천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그 작가를 초청해서 네. 만든 정원인데요. 과거에는 이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하단 형태였는데요. 이번 초청 작가를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탈바꿈해서 쉼이 있는 또 벤치라든지 그런 부분 이곳에서 앉아서 차도 마시면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와, 그래서 이렇게 의자랑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완도가 정말 좀 정원의 진심인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그 지난해부터 해양 치유를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해양 치유뿐만 아니라 산림주도 함께 가야 된다는 이제 군정 방침인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정원도 하나의 감성 치유 자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더 확대 조성을 통해서 치유 산업 메카로 육성하려는 그러한 방침입니다. 차분히 정원을 감상하던 중 흥겨운 노래가 저를 이끌었는데요. 귀여운 꼬마 친구들이 익숙한 멜로디를 따라서 정원 한가운데 대동단결했습니다. 완도에서 이런 축제가 있어서 애들이 볼거리가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신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영원한 대통령이죠. 바로 뽀로로가 신나는 공연을 선보였는데요.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이날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직접 오셨네요. 이곳에서만큼은 아이들이 넘치는 끼를 마음껏 표출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친구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아까 춤실 춤을 총각. 너무 잘 춰서 깜짝 놀랐어요. 공연 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뽀로로 춤 몇 개 좀 알려주면 안 돼요? 오, 이렇게. 너무 귀엽죠? 아니, 스텝이 지금
지금 장난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슈퍼스타가 온 제가 거잖아요. 뽀로로를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데 뽀로로 진짜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공연 무료로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너무 좋아요. 정원 한편에서는 식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체험하기 위해서 직접 이곳을 찾았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10군데의 정원이 있어요. 정원을 투어를 하시고 거기 앞에 있는 저 스탬프를 받아오시면 여기서 3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무료 체험을 하실 수 있는 또 기회를 또 갖게 됩니다. 바이오가트, 가든 모자 만들기, 또 플라워 액자 만들기 등 종류도 다양했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더 특별하고 뜻깊더라고요. 다육이를 만들었는데 귀여워요. 재밌었어요. 예쁜 꽃들이랑 나무들이 너무 많아서 볼거리가 많아서 참 좋네요. 완도라는 주제랑 참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저도 혼자서만 남아 이 체험에 참여를 해봤는데요. 플라워 액자 만들기에 도전해봤습니다. 문구까지 다 있으니까 어버이날 부모님께 선물하기도 제격이더라고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방금 택하셨는데 지금 이 글귀와 이 안개 꽃의 선택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진짜 예뻐요. 정원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체험을 하는데도 꽃과 예쁜 풀들이 가득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정말로 내 마음을 부모님한테 이렇게 전하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마음의 표현에 이게 선물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저는 사실 플라워 액자라고 해서 좀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손쉽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렇게 예쁜 플라워 액자로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전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대로 떠나기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SNS에 페스티벌 인증샷을 올리면 화분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소식에 저도 빠르게 줄을 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도 받았어요. 열심히 인증하셨군요. 이렇게 페스티벌 와서 화분까지 받아봤는데 좀 어떠신가요? 너무 즐겁고 진짜 재밌었어요. 해변공원에서 펼쳐진 완도만의 특별한 정원 페스티벌. 푸릇푸릇한 정원에서 활기찬 기운을 듬뿍 얻어가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여러분, 저와 함께 둘러본 전남 정원 페스티벌 어떠셨나요? 정말 눈이 행복할 정도로 볼거리도 많고 또 체험거리도 다양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좋은 날 완도로 놀러 오셔서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행복한 추억 많이 많이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완도로 놀러 오세요. 치유의 섬에서 즐기는 2024 전남 정원 페스티벌. 5월엔 완도에서 즐거운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한솔 씨가 이번 전남 정원 페스티벌도 아주 제대로 즐기고 왔습니다. 네. 저는 새롭게 추가된 이 포토존도 굉장히 예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엄청 큰 녹색 거대한. 고양이 있잖아요. 너무 귀엽죠. 그 고양이가 정말 정원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보면 더 귀여운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곳에 서서 사진도 예쁘게 남기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웨딩로드를 걷던 귀여운 꼬마 신부의 표정 보셨죠? 이렇게 발길 닿는 곳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 그 아이들을 지켜보는 부모님들까지 행복해지니까 저도 덩달아 행복 에너지를 얻고 왔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너무 기뻐 보이더라고요. 대표 정원, 참여 정원, 작가 정원 모두 차 한잔하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됐다는 점도 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딱 정원에 앉아서 해변 풍경을 딱 바라보면 너무 힐링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번 페스티벌 언제까지죠? 저 빨리 다녀야겠어요. 꼭 가셔야 돼요. 이 완도가요, 일명 치유의 섬이잖아요. 해양과 산림을 결합해서 치유의 정원을 만든 건데요. 5월 한 달 동안 정원 페스티벌이 완도에서 펼쳐지니까요. 우리 민지 씨도 꼭 다녀오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다녀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 주말 한번 꼭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거는요. 최고의 경지에 오른 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과 정성을 이뤄낸 요리의 명인들을 만나러 지금 강원도로 떠나보시죠. 어떤 분야에서 기회가 뛰어나 유명한 사람을 뜻하는 명인. 음식이라는 공통 분모 속 한식과 양식에서 뛰어난 기술을 갖고 특별한 요리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명인들을 만나봅니다. 화창한 햇살이 눈부신 어느 날, 첫 번째 명인을 만나러 횡성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실내를 보니 명인의 식당에 제대로 온 것 같은데요. 이때 검은색 조리복을 입고 남다른 포스로 등장하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진지한 모습으로 요리에 임하는 이 사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평생을 요리와 함께한 황포순 조리기능장입니다. 황포순 조리기능장은 국가공인 조리기능장, 대한민국 조리명인으로 인정받고 각종 국제 요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요. 저희 집이 종갓댁이고 또 제사만 한 13번 정도를 하는 집이에요. 제가 또 군대를 간부식당 취사병에 파견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제대에서 저희 집이 또 계속 쭉 전통조리를 했었기 때문에 요리와 평생 뗄 수 없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60대를 맞이하며 제2의 요리 인생을 개척하고자 선택한 횡성회. 이곳에서 그가 선보이는 메뉴는 단 2개뿐. 조리기능장의 식당치고는 너무 단출한데요. 저희 가게는 곰탕과 보쌈맛 2가지만 하고 있는데요. 좋은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메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주력 분야인 한식 중에서도 정갈하고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 선택한 2메뉴. 하나의 음식이라도 최상의 맛으로 선보이겠다는 그의 진심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원래 진짜 맛집은 메뉴가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육수를 끓일 때 너무 이제 기름이 많이 뜨면은 맛이 변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층 분리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갖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손으로 해주시네요. 기계를 이용한 쉽고 빠른 방법도 있지만 그의 손맛을 따라올 순 없다고 하네요. 고기를 식혀서 자를 때는 반드시 결 반대 방향으로 자르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드실 때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갓 지은 솥밥과 함께 드디어 완성된 조리기능장의 곰탕. 고기의 지방층을 꼼꼼히 제거한 덕분에 그의 곰탕은 깔끔하고 맑은 국물이 특징인데요. 내공이 느껴지는 깊은 맛의 육수까지. 든든한 한 끼 식사로 제격입니다. 정성이 깃든 한 그릇을 맛보는 손님들. 따뜻한 곰탕에 속이 든든하게 채워집니다. 과연 명인의 손맛이 가득 담긴 곰탕, 그 맛은 어떨까요? 네, 이거 고기로 국물을 내는 곰탕이 자칫 잘못하면 잡내가 나기 쉽거든요. 근데 이렇게 깔끔하다는 것은 신선한 재료를 썼다는 것 같아요. 든든한 한 끼가 될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2번째 명인을 만나러 원주로 이동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 속에 톡톡 튀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상큼한 주황색 건물. 이곳에서 외식을 즐기고 있는 한 가족을 만났는데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행복한 식사를 이어가고 있는 이 식탁에서 명인이 만든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하네요. 피자 장인이 만든 피자 드셔보실래요? 원주 최초로 나폴리 피자 장인협회 자격을 획득한 부부 피자 장인 김도일 서여주 피자 이올로를 소개합니다. 인정을 받았네요. 정식적으로 이태리에서 피자를 굽기 위해서는 피자 이올로라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이제 피자 이올로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격증이 있군요, 이게 또. 나폴리 전통 피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한 이탈리아 농무부. 피자의 크기, 화덕의 종류, 재료까지 규정해 이 지침을 따르는 점포에 보증서를 발급하는데요. 조건에 맞춰 나폴리 피자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이들에겐 피자 이올로 자격이 부여됩니다. 제가 나폴리에 직접 가서 나폴리 피자 장인 협회라는 단체가 있고 한국 지부가 있습니다.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그 맛있어 보여요. APN 코리아에서 매년 4월 1년에 한 번씩 자격 시험을 취득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마르게리따를 시연하는 이제 시험이 있거든요. 그 시험을 통과를 하게 되면 자격증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자 이올로가 선보이는 정통 마르게리따 피자 만들기에 함께 봤는데요. 이탈리아 현지의 맛을 구현하기 위해 이탈리아산 밀가루를 이용해 반죽을 만들어주고 완성된 반죽은 도우 컨디셔너라는 최첨단 장비에서 하루 동안의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피자의 생명은 도우인 것 같습니다. 도우가 얼마나 쫄깃하고 바삭해야 피자의 느끼함도 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피자를 저희는 매일같이 반죽을 360일 내내 만들고 있고
모든 스케줄은 도우에 맞추고 있습니다. 장인의 완벽한 도우 위로 토마토 소스와 치즈, 바질 등의 토핑을 올려주는데요. 토핑까지 올린 도우는 화덕에 넣기 전 양옆으로 늘려 가장자리 두께 2cm 이하, 가운데 두께 0.3cm로 유지되어야 하는 정통 나폴리 피자 기준에 맞춰 매만져줍니다.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명인분만의. 소스를 바르고 바로 피는 이유는 토핑 자체가 치즈나 이런 다른 무게가 있기 때문에 쉽게 찢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토핑을 끝내고 늘리면서 화덕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화덕으로 들어가는 피자. 나폴리 피자 만들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짧은 순간이지만 고난도의 불 조절을 해내야 하는 장인의 노련미가 필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저희 보통 화덕은 90초 정도, 70초에서 90초 정도 굽고요. 고온이다 보니까 440도에서 480도 그 사이에서 굽습니다. 근데 안의 온도랑 바깥의 온도, 오른쪽 온도, 왼쪽 온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 피자가 돌아가는 이후에 계속 주기적으로 돌려주면서 안 익은 부분이나 익은 부분이랑 좀 균일성 있게 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반죽에 테두리가 적당히 부풀어 올라 잘 구워진 정통 마르게리타 피자가 완성됐습니다. 엄격한 규칙을 지켜가며 만든 정성이 깃든 피자. 이탈리아 현지의 맛이 부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도우가 일단 좀 쫄깃하고 그리고 좀 재료들도 좀 신선하고요. 그리고 일단 신피자 같이 좀 얇아서 좀 두껍지 않아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옆에 맛있어요. 애들도 너무 잘 먹고 있네요. 계속 한식과 양식,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다른 분야지만 음식에 대한 열정과 사랑만큼은 꼭 닮은 요리 명인들을 만나봤는데요. 하나의 요리에도 정성을 담는 이들의 음식을 앞으로도 오래오래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탈리아에서 인정한 피자 장인이 있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저도 그 장인의 손맛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제가 아까 영상을 보다가 나폴리에서 직접 피자를 먹어봤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맛이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너무 맛있어서요? 너무 맛있었거든요. 와. 한번 그 이탈리아 나폴리의 맛을 느끼러 한번 방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나왔던 곰탕도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또 곰탕 하면은 우리 지역의 나주곰탕이 유명하잖아요. 네. 이 전라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 조랭이 떡이 들어간 명인의 곰탕은 어떤 맛일지 곰탕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명인분들이 만든 음식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한식과 양식 분야는 다르지만 두 분이 음식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식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또 최선을 다하면 누구나 명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광주 전남 곳곳에서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아주 신나는 공연 한 편과 또 의미 있는 전시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온가족 뮤직쇼. 뮤지컬 사마잠이 드디어 한국을 찾았습니다. 서울에 이어 호남권에서는 지난 5일 전북 부안 마실 축제 현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는데요. 무대에서는 에너지 넘치는 드럼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관객석에서는 흥겨운 리듬에 맞춰 큰 호응이 이어집니다.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는 이 캐나다 오리지널 팀은 타 공연팀입니다. 특히 샘과 아잠이 영어 선생님이자 또 음악 선생님이 되어서 리듬을 가르쳐드리고 그래서 관객 여러분이 100% 참여해서 완성하는 그런 신나는 공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뮤지컬 사마잠은 배우와 관객이 호흡하며 준비된 타악기로 음악 게임을 하는 100% 관객 참여형 공연인데요. 다들 정말 즐거워 보이지 않나요? 너무 흥겨워 보여요. 신나고 재밌었어요. 그거 다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별로 안 어려웠어요? 네. 이렇게 막 치고 하는 거. 치고 하는 거? 네. 특히 이번 공연이 더 신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오리지널 배역진이 내한했기 때문입니다. 와. For me, it's my first time to be here in Korea, and I'm so happy to be here. And we hope we will do a great show today in this city. The secret of our show 표정이 다 and the 밝으세요. success is everyone that music is thing that we have in common. Not just to listen, but to participate.
신나고 유쾌한 몸짓으로 관객들의 어깨춤을 유발하는 뮤지컬 사마잠. 출구 없는 매력에 모두가 빠져듭니다. 함께 즐기는 공연이네요. 악기 같은 거 미리 준비해 주시고 그걸로 막 치면서 게임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동심이 다시 차오르게 굉장히 모든 걸 내려놓고 흠뻑 빠져서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Fantastic Samajam!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한편 지금 광주에서는 의미 있는 전시회가 한창인데요. 바로 북구 평생학습관 자미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해파 윤상원 5.18-1 전시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강주의 5월이 강주만의 5월이 아닌 대한민국의 5월이 되어야 하고 세계의 5월이 되어야 하는데 잊혀져가는 5월이 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전시를 준비했고요. 윤상원 열사가 하시는 말씀 중에 오늘은 우리가 패배할 것이다. 내일의 역사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 승리를 위해서 이 전시를 계획했습니다. 80년 5월 광주에선 군부 독재를 타도하기 위한 민주화의 함성이 울려 퍼졌는데요.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는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켰던 인물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그의 생애를 공간으로 기억하는 사진여행 콘셉트로 구성됐습니다. 이 시민 아파트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들풀 야학이 있었던 장소이고요. 5.18 기간 동안에 투사예보를 제작하여 시민의 귀와 눈이 되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곧 강주정신의 모태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전시가 특별한 점은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함께했다는 점인데요. 5월에 대한 감정을 진솔하게 나누고 표현한 이들.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던 5.18이 가장 처음 알게 된 5.18이었고 또래 친구들과는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궁금증이 또 다른 사람의 궁금증이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 역사를 기억하는 4명의 시선. 그렇다면 이번 사진전을 통해 이들이 알리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저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가치관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또 생각보다 우리 일상과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양한 5.18에 대한 시각이 있는데 이게 너무 무거운 주제로만 다가가지 않고 조금 더 편안하게 5.18과 그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 좋은 5월. 신나는 공연과 유익한 전시로 행복한 문화 만찬을 즐겨보세요. 네, 광주에게 5월은 조금 더 특별한 달이잖아요. 네. 곧 있으면 5.18 민주화운동 44주기가 다가오는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그날을 한 번 더 기억하고 또 윤상원 열사의 뜻을 기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전시에는 우리의 평범한 이웃과도 같은 3명의 여성 작가가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전시가 딱딱하고 어렵기보다는 우리의 시선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손잡고 오면 교육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놓쳐서는 안 될 뮤직쇼죠. 사마잠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광주에서는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공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하루 딱 2번만 쇼가 진행이 되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 공연은 캐나다 오리지널 팀이 공연을 하고 또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도시와 시골의 즐거운 만남, 도시락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 속 법률 상식들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법률 톡톡. 오늘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김성익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계속해서 학교 폭력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현실에선 더 드라마보다 더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근데 매년 학교 폭력 실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교육부에서 매년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한 후에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월 15일부터 학교폭력 실태 조사가 한 달간 진행 중인데요. 작년 광주 지역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100명 중에 약 2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숨겨진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을 보면요. 언어폭력이 36.7%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신체폭력이 1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따돌림, 사이버폭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 폭력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면은 학폭위가 열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학폭위가 열리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건을 좀 처리하나요? 피해 학생이 학폭 신고를 하게 되면 교육청이 파견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학교장이 자체 해결을 할지 학폭위를 개최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학폭위 피해 학생이 학폭위 개최를 희망하게 되면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학폭위가 개최되게 됩니다. 보통 학폭위는 같은 날 피해 학생에 대한 심의가 있은 후에 가해 학생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위원들이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학생들의 답변을 직접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위원들은 학생들의 답변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에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과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그리고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징계 종류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 한 연예인이 학교 폭력을 했던 사건이 폭로가 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당시 8호 처분을 받고 전학을 갔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학폭위에서 결정되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 사과부터 퇴학 조치까지 총 9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전학은 부호 처분인 퇴학 처분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처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퇴학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이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학이 가장 높은 처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학교 폭력을 당하면은 피해자로서는 정말 트라우마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나중에 제보를 하거나 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가해자가 오히려 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불특정 다수가 명예훼손의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명예훼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형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해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실을 폭로하게 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형법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하급심 판결 중에는 공인이 아닌 가해자의 학폭 사실을 폭로한 경우,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막상 피해자는 아무런 호소도 못하고 반면 가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는 듯한 인상을 자꾸만 받게 되는데요. 학교 폭력에도 공소시효가 존재하나요?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처벌과 관련된 개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폭위를 통한 처분에는 공소시효라는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학생이어야 학폭위를 개최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학폭위를 개최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가해 학생이 성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형사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형사고소 같은 경우에는요. 폭행죄와 같은 경우에는 5년, 상해죄는 7년과 같은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네, 이렇게 현행 법률 때문에 학교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성인 이후까지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대입 전형에 이제는 학교 폭력 기록이 남는다고 합니다. 아, 참 이런 제도가 생기기 전에 미리 학교 폭력이 좀 근절되면 좋을 텐데요. 이렇게 피해자들이 학교 폭력에 관해서 고소를 하거나 또 제보를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실무상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피해 학생은 학교 폭력이 있다고 해서 맞서 싸우거나 보복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피해 학생의 보복 행위가 역시 학교 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쌍방이 모두 가해 학생으로 인정돼서 학폭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먼저 자리를 피하고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학교 폭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 파일, CCTV나 목격자 진술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피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증거들은 학폭위와 수사기관 모두에 제출돼야 됩니다. 사실 어떠한 처벌보다도 예방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변호사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학생들은 학교폭력 발생 원인에 대해서 장난이라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가장 많이 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학교폭력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폭력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알 수 있게 인지시켜주고 또한 학폭위 처분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요. 그리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줄 수 있다면 학교폭력의 일부분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학생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여러 법적 조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꼭 알려서 학교 폭력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와 시골의 즐거운 만남, 도시락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김성익 변호사님과 함께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최근에 실시한 어린이 인식 설문조사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학교는 서로 존중하고 또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를 바란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 아이들의 바람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는 날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맛있는 도시락 챙겨서 돌아올게요. 금요일 저녁엔 도시락!